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의 유학을 잘못 보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학 실패 10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처럼 사람들이 잘 안 해주지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아이를 유학 보내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학은 다 똑같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은 다 똑같은데 그 OSS는 브랜드 때문에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실 때는요, 꼭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내셔야지 됩니다. 뭐 현란한 광고 문구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꼭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를 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학 프로그램을 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좀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뭘 모를 때는 차라리 그냥 제일 비싼 프로그램을 택하면은 그나마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뭐 이런 차들도 물론 고장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들을 이미 그 명성을 얻은 그런 자동차들을 구매할 때 뭐 이 차의 성능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만큼의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그 와인 냉장고를 북박이로 빌트인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와인 냉장고가 삼성, LG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에서도 와인 냉장고를 팝니다. 그런데 정말 삼성이나 LG에서 판매하는 와인 냉장고의 가격이 거의 진짜 2배입니다. 언뜻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나. 그런데 저는 그때 삼성 냉장고를 샀죠. LG였던가? 예, 아이가 2개 중에 하나인데, 왜 그랬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삼성이나 LG에서도 와인 냉장고 같은 작은 그런 가전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OEM으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여서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배 가까이 돈을 내면서도 그 브랜드 냉장고를 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에 와인 냉장고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하면 10년, 뭐 길게는 20년 이렇게 가잖아요. 중간에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를 하던가 아니면 그 사이즈가 똑같은 걸로 어떻게 다시 사던가, 이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 대부분 중소업체들은요, 수리가 잘 안 됩니다. 망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유학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유학 프로그램도 10년, 20년 가는 것이 절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써야 하는 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런 것들은 돈을 더 주고라도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싼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꼭 하나 참고하시라. 두 번째는, 학교나 지역을 보고 유학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학을, 초등학교 중고생들을 유학 보낼 때 좋은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또 좋은 동네, 뭐 서울로 따지자면 뭐 강남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뭐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서울대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파락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약간 우수한 학군지라고 하는 그런 그 학교 그런 지역을 가면 부자 동네를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우글우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한국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학원도 발달이 돼 있고 좋은 선생님들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많은 경우라면은 오히려 우글우글한 한국 아이들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놀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유학을 보낼 때는 부자 동네 좋은 학교 그것만 택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고생들의 유학은 관리가 생명이지 지역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는 이게 관리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유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 유학 비용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유학 비용은요, 유학은 절대 가성비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유학 비용을 결정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첫째, 정규학교 등록금. 사립학교가 됐든 공립학교가 됐든 정규학교 등록금. 근데 이 정규학교 등록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 뉴질랜드, 뭐 말레이시아 어디가 됐든 간에 정규학교 등록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홈스테이 비용이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유학 비용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방과 후의 아이들의 관리 비용입니다. 오후 한 3시쯤 되면 학교가 끝나죠. 그때서부터 저녁 10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학원 보내고 아이들 관리하는 비용, 그 과외 공부 비용이 절대적인 비용인 것처럼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학을 보낼 때는 그 많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하죠. 쉽게 얘기해서 옵션이 많은 유학 프로그램은 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얼마에 그다음에 뭐 가액 공부 받고 뭐 하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 추가된다. 추가 이렇게 되는 경우로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옵션이 많으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옵션이 별로 없이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관리를 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택하는 게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방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애들을 방치한다? 그냥 어마어마하고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방치 안 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방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요, 모든 것을 낱낱이 챙겨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나이입니다. 사실은. 대학생들은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런데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까지는, 특히 초등학생은 뭐 두말하면 뭐합니까? 모든 것을 낱낱이 챙겨주지 않으면, 학업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서적으로 낱낱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게 방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초중고 유학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관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방치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학업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만큼 타이트하게 아이들을 관리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요. 최대한 방치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한국과 같은 개념으로 유학을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학교 설립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비인가 국제학교라고 그래서 빌딩형 국제학교들이 있죠.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희한한 환경이어서 비인가 국제학교도 비용이 꽤 비싸죠. 근데 이제 미국, 캐나다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비인가 국제학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는 인가가 쉽게 나오니까 비인가 국제학교는 아니죠. 그냥 일반 학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운동장도 있고 그런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그냥 빌딩만 덜렁 있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학교들을 만들었냐면요. 학점을 이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를 못하고 학교를 나오면은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수가 됩니다. 수료가 돼요. 수료.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수료가 되면은 대학을 못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빌딩형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정식 학교입니다. 정식 학교. 이런 학교 가면은 그냥 쉽게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오면은 대학교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데서 학점을 이수해서 빨리빨리 학점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대학을 가고 그런 게 유리하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그 환경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한 아이들이 중심으로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학업 분위기가 그다지가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정식 일반적인 그런 학교 시스템을 가진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등록금은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희한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동네는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지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좋은 것만,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나 좋은 것만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왕이면 정상적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격이 싸고 저렴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유학을 보낼 때는 그 부분은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 다니기도 되게 힘들고 학교 분위기도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방과 후에 수업을 하려면 또 돈 그래가지고 배고보다 배꼽이 덥고 그런 경우 전 되게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먹는 것이 부실한 유학은 피하세요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거 유학 중에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는 게 부실하면 유학 생활이 참 지치고 힘듭니다. 남의 나라에 혼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말도 잘 안 통해, 환경도 익숙하지 않아. 그런데 엄마가 나를 보내줬어. 먹는 것도 시원찮아. 굉장히 괴롭죠. 네.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 굉장히 좋은 사립 보딩 스쿨을 나왔는데 다 좋은데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안쓰러울 정도로. 그래서 이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학을 택할 때 특히 초등학생들이라면 더 중요하고요. 중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꼭 그런 프로그램을 잘 알아보세요. 의외로 아이들이 유학 갔을 때 먹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먹는 거를 소홀히 하고 나면은요, 정말 나중에 큰 후회하게 되거든요.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6번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OSS 학부모들은 이 말 안 듣죠. 왜냐하면 늘 소식을 전하니까. 근데 아이들 유학 보내고 나면 아마 대부분의 그 유학 업체에서는 학부모들이 궁금해도 어머니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얘기 엄청나게 들으실 겁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소식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이들의 소식을 계속 알 수 있느냐? 우선 이제 OSS에서는 매일매일 아이들의 사진도 올려주고 동영상도 올려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부모님하고 화상 채팅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자기 플래너라고 하는 걸 적잖아요. 플래너를 한 달 내내 적어가지고 그 플래너를 이렇게 파일로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아이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발전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훤히 부모들은 알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절대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OSS에 1년 유학을 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캐나다를 가고 싶어서 OSS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마감이 돼서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유학원을 통해서 한 3개월을 갔었던 그런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돌아왔는데 가 있는 동안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그래서 별일 없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더니 가 있는 동안 아이가 너무 힘들어 했더라. 근데 이미 애들은 돌아왔는데 지금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OSS는 아이들이 가 있는 동안에 부모님하고 늘 대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그런 상담 시간도 갖고 일주일에 3번 아이가 부모님하고 화상 채팅도 하고 또 한 달 내내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플래너를 적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파일로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전해드리니까 그리고 몸무게, 용돈 쓴 거 이런 거 다 정리, 학업 성취도 이런 걸 매달 리포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을 보내시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7번째는요. 같은 학부모님들끼리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삼가하세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부모님들 모아놓으면 불만들 많죠. 아이들도 그 혼자 어떤 나라를 갔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그죠?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불만들이 다른 부모들에겐 건너가지 않게끔 서로 부모들을 못 만나게 한다. 그런 경우들도 오히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솔직하게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좀 자신감이라고 보거든요. OSS는 늘 소통합니다. 학부모들 모임도 존중해서 학부모들이 자주 모이죠. 그리고 카톡방에 모든 학부모들이 다 모여서 전체 재학생 학부모방, 각 기수별 학부모방이 있고, 그래서 늘 소통합니다. 늘 소통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밴드에 보면은 모든 분들이 뭐 졸업생, 재학생, 예비 학부모들이 전화번호 공개하고 다 실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감추지 않고 늘 학부모들이 함께 소통하게끔 저희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솔직한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직한 운영 방식. 많은 경우에는 학부모들끼리 만나는 것을 되게 싫어하더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8번째, 함께 가는 친구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말인데, 여러분, 그 초중고생들이 사실은요, 자기들끼리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집단적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히 중고생들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특히 중고생들은.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자기들끼리의 분위기가 좋은 그런 유학원을 택해야지 됩니다. OSS는 저는 정말 OSS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고 성공하신 분들이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고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싼데 저는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자녀를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절대 OSS는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특히 중고생들은 뭐 귀걸이, 코걸이 뭐 이렇게 피어싱을 한다거나 머리를 염색한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일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OSS는 초중고생 전부 OSS 학생들이 영어로만 소통하잖아요. 영어로만 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또 그 아이들끼리 서로 배우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같이 서로 만나고 그런 그 유대관계가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런 유대관계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 집단적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같이 가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그런 것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아는 사람 집이나 친척 집에 맡기지 마세요 라는 건데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아는 사람 집에 맡기고 나면은요, 내가 조금 요구할 게 있어도 요구를 못 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드는데 당당하게 요구가 안 돼. 내가 내 아이를 맡긴 그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 거기에 살면은 교포들의 사고방식하고 우리들하고는 사고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만약에 돌아올 아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공부를 좀 빡세게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교포분들의 생각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형 이런 게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또 이제 어떤 엄마 기러기 엄마로 갈 때 내 아이를 거기다 끼워서 맡기잖아요. 10중 8구는 깨집니다. 그 관계가 10중 8구는 깨집니다. 절대 아는 사람이나 친척 집에 맡기지 마세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OSS처럼 아예 이렇게 전문기관에다 맡기면은 당당하게 소비자니까 요구할 거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9년 차잖아요.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19년 차인데, 야, 20년의 역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역사 속에 쌓아진 신뢰와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와 이 오성식이라는 이미지, 그 신뢰도를 빚고 보내줘도 됩니다. 그거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처음에 유학 가는 나라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인데요. 그 동남아권에 가보면은요, 이제 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뭐 태국, 뭐 베트남, 싱가포르,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대학을 대부분 호주로 가더라고요. 호주로 가더라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그 영어권이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있잖아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가. 근데 많은 분들은 그 네 나라가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니까 발음도 거의 이제 차이가 없고, 그리고 뭐 밴쿠버는 뭐 완전 접경이잖아요. 토론토하고. 그냥 큰 차이가 없는데 호주, 뉴질랜드만 해도 발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첫 발을 어디서 떼었느냐가 나중에 아이가 대학을 갈 때도 이게 참 그게 묘해. 그게 정말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가 이게 좀 묘한데요. 기왕이면 좋은 나라에서 제대로 된 데서 유학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아니면 캐나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는
어쩔 수 없이 택할 때는 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은 뭐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를 택하죠.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한국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 어떤 나라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사람이라면 한국도 배울 게 많죠?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서울로 오는 게 맞지 않나요? 서울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가야금이나 창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가야금과 창의 나라 한국을 가고 싶다. 뭐 그러면 뭐 전주라든가 이렇게 그 창의 지역 고향 뭐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죠. 나 일반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뭐 요즘 떠오르는 한국 뭐 K 패션, K 뷰티, 뭐 K 메디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한국을 가고 싶다. 서울로 와야죠. 서울로 와야 말도 서울말을 배우지. 네? 지방에 가면 기왕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투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왕이면 서울도 강남권에 가야지. 핫한 지역. 어떻게 또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서울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서울에 제대로 된 걸 배울 수 있는데요. 외곽에서 시작을 하면은요. 사실 서울에 오기 쉽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를 배우면 대부분 유학을 또 호주로 가더라고. 호주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왕이면 나중에 대학은 미국이나 아니면 뭐 한국, 미국도 기왕이면 대도시, 뉴욕, LA 뭐 이런 대도시, 그게 역시 배울 게 많거든요. 요즘 추세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한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 그렇게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된 유학 전문가로서 그리고 저도 이제 아들, 딸을 키워본 입장에서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꼭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꼭 명심할 것은 그게 다 좋다 그래도 나의 뭐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될 때는 택할 수도 있죠. 다른 지역을 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좀 무리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정보가 딸려서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10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유학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SS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OSS는 오성식인 거 아시죠? 오성식 국제학교 유학 프로그램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하고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